안녕하세요. 서울고등병원 신경외과 최진규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후두신경통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후두신경통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는 크게 통증 완화 목적의 치료와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보통 먼저 받게 되고요.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후두신경통의 원인 중에 흔한 것으로 뒷목과 후두부의 근육, 근막의 긴장으로 인해서 후두신경이 압박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이 근육들을 이완시키거나 물리치료, 마사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치료와 함께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두신경통은 약물치료에 반응이 좋은 편인데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근이완제 등을 시작할 수 있고요. 이와 함께 신경병성 통증에 사용하는 항경련제 성분의 통증약이나 항우울 성분의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에 효과가 좋은 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좋아지지 않거나 통증이 만성화되면서 안면 통증까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술이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침습적 치료 중에서 가장 간단한 치료는 후두신경의 위치에 통증 주사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데요. 통증의 원인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목이나 후두부의 후두신경 경로에 국소 마취제나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 국소적인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호전시키는 치료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 시술 시간이 짧고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주파 시술은 고주파를 이용해서 신경을 무디게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사용하는 고주파의 종류에 따라서 감각을 떨어뜨려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은 후두신경 부위에 고주파를 전달하기 위한 주사침을 넣고요. 신경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경차단술보다 시간은 조금 길게 걸릴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간단한 치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치료들은 후두신경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후두신경이 눌려있는 부위가 지속된다면 일시적인 통증 치료로는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후두신경을 누르고 있는 주변 구조물들을 찾아서 신경의 경로를 넓혀줘서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하는 간단한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후두신경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뒷목에 승모근 근막이 후두부에 달라붙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서 신경이 자주 눌립니다. 근막을 통해 나오는 후두신경을 찾아서 근막을 열어주는 것이 감압술의 주된 목표가 되고요. 근막 이외에도 후두 동맥의 신경이 자극받는다든지 드물게는 종양 같은 것들이 후두신경을 누르는 경우 그것들을 정리해 줍니다. 후두신경 감압술은 질환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다른 치료 방법들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개골을 여는 것이 아니고 피부절개만 하고 피하층의 신경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한 합병증도 드뭅니다. 다만 2에서 3cm 정도 피부절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편한 점입니다. 후두신경 자극술은 난치성 두통 환자에서 시행되는 신경조절술 중에 하나입니다.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인데 이 치료를 가장 나중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용과 시간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후두부에 작은 절개를 하고 신경 주변에 전기 자극선을 넣어서 신경에 전기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전기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기 위한 작은 배터리를 몸 안에 넣어줍니다. 오늘은 후두신경통의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후두신경통은 환자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고 통증의 지속 정도나 불편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 중에서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한 경험이 있고 환자마다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